안녕하세요. TV 개능씨입니다. TV 개능씨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20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자, 저는 지금 성균관대학교 앞에 있는 탕평비에 나와 있습니다. 영조가 탕평책의 일환으로 저 탕평비를 세운 건데요. 저 비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주의불비 내군자지 공심 비이불주 시소인지사이 남과 두루 친하되 편당짓지 않는 것은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편당만 짓고 남과 두루 친하지 못한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생각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지난 영상에 이어서 분당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분당정치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탕평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예손 논쟁을 마지막으로 남인이 집권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현종 때 이후로 이 분당정치의 성격이 바뀐다는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자, 이 현종 때 이후로 분당정치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냐, 이전에는 서로의 당을 인정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집권하는 당이 주요 관직, 주요 자리를 차지하면 상대당은 비교적 한직, 명예직 뭐 이런 자리를 차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 숙종 때부터는 이제 상대당을 인정하지 않는 일당 정제화가 진행됩니다. 즉 정권을 잡으면 상대당을 완전히 몰아내는 형식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게 된 배경은 숙종이 황국정치와도 좀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숙종은 권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분당정치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황국정치를 실시하였는데, 이 세 번의 황국정치가 있는데 이 방식이 서인과 남인 중에 한쪽으로 정권을 완전히 몰아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 숙종 때 황국정치, 즉 정권을 몰아주는 정치가 3번 있었는데 그 3번이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 3번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왕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숙종 6년 경신왕국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남인에서 서인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사건은 숙종 6년 4월 9일 허견이 영모와 관련된 바를 더욱 철저히 조사할 것을 명하다. 자, 요 기사에 나오듯이 자, 허적의 서자인 허견이 영모를 꾸몄다는 허견 영모 사건입니다. 자, 근데 실상은 이 전부터 발생되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허적의 기름천막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허적이 숙종으로부터 괴장을 하사를 받고 본인의 아버지가 시호까지 받는 경사가 겹치게 되어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잔치를 벌일 때 큰 비가 내렸고 숙종은 이에 궁궐에 있는 천막을 갖다 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허적이 궁궐에 있는 천막을 가져다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종이 궁궐의 물건을 마음대로 썼다고 대노를 하고 그 후에 이 허견 영모 사건이 발생되고 이제 남인에서 서인으로 정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경신왕국 이후로 집권하게 된 서인은 또 지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이 싸우는 계기는 남인인 윤호가 주자의 학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냈는데, 이를 두고 송시열이 사문난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윤증의 아버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갈등을 빚게 되고 이 갈등을 빚으면서 세력을 형성하게 됐는데, 이 세력이 후에 남인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노론, 그 다음에 이에 반대하는 소론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경신왕국으로 인해서 자,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고, 자, 그 다음에 기사왕국이 발생하게 됩니다. 숙종 15년 1월 15일 원자의 칭호를 종묘 사직에 고하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저 인현하구가 그 원자를 생산하지 못하고 소희장씨가 균을 낳자 숙종은 이 균을 원자로 삼아 명호를 정하고 소희장씨를 희빈으로 봉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장희빈입니다. 자,
자, 그리고 그 후에 숙종 15년 2월 1일 봉조와 송시열이 올린 원자에 관한 이번의 상소를 올림에 정제를 명하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송시열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자 숙종은 그의 관직을 삭탈하고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고, 이때 그 서인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송시열은 제주도에서 정읍으로 유배지를 옮기던 도중에 사약을 받게 되고, 자, 숙종 15년 5월 2일 왕비 민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다, 요 기사가 있는데, 숙종은 인현왕후가 원자책봉에 불만을 품고 있다라는 이유로 중전을 폐비하려 하였고, 이를 반대한 이들을 유배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듬해 결국 중전을 폐하고 숙종 16년 10월 22일 희빈장씨를 왕비로 책봉하다라는 기사에서 나오듯이 이해 6월에 원자를 세자로 책봉을 하였고, 그 다음에 10월에 희빈장씨 장희빈을 왕비로 삼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남인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마지막 갑술왕국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한중혁 등이 폐비된 인현왕후의 복위운동을 펼친다는 사실을 미남 등 남인들이 숙종에게 상소를 올려 이를 처벌하라고 그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장희빈에게 질려있던 숙종은 오히려 숙종 20년 4월 24일 권위가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비망기를 내리다 숙종 20년 4월 25일 왕비를 폐출할 때의 영의전, 권대운, 미남 등을 미리 안치극변에 귀양 보내다, 요 기사에 나오듯이 오히려 미남, 의정 등을 몰아내고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고 그 희빈장씨를 다시 희빈으로 강등시키고, 네, 남인들을 몰아내고 서인에게 정권을 몰아준 사건이 갑술황국입니다. 자, 이러한 황국 전치를 겪으면서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서인은 이미 경신왕국 때 소론과 노론으로 나눠져 있고, 이들은 다시 숙종 다음 왕위를 놓고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자, 소론은 희빈장씨의 아들 경종을 밀고 있었고, 그 당시 노론은 숙빈채 씨의 아들 영인군을 밀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경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소론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종이 후사가 없고 5년 만에 죽게 되자 노론이 밀고 있던 숙빈채 씨의 아들 영인군이 왕위에 오르니 이가 바로 영조입니다. 자, 영조는 그 노론이 만든 왕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노론이 정권을 주도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조가 탕평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조의 탕평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조 시대 때 정치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는 노론이 정권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론은 두 가지 파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강경파와 소론파로 나눠졌는데 이들을 급소, 완소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영조 4년 3월 15일 이인자 등 적이 청주성을 함락시키다 라는 기사에 나오듯이 이인자의 난, 지금은 무신난이라고 하는데 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난의 규모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발생되게 되고 영조에게 큰 위협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 난을 계기로 좀 재밌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난은 강경파 소론, 즉 급소가 주도해서 벌린 난입니다. 근데 이 난을 제압한 세력이 바로 완소, 온건한 소론이 이 난을 진압함으로써 공을 세우게 되고 정치적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정미황국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때 영조는 그 완소 세력을 중용하게 됩니다. 자, 소론이 주도해서 난을 일으켰는데 소론이 그 공을 세우고 그 중용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후 영조는 강경파를 멀리하고 온건파들을 위주로 중용을 하였고 이들을 탕평파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노론의 계속되는 견제 등으로 인해
완벽히 실행되긴 힘들었고, 그 다음에 사도세자의 비극까지 이어지면서 탕평책은 그 힘을 좀 잃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조 때 정치 흐름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영조가 실시한 탕평책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신하들 앞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버무린 음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음식 이름이 바로 탕평채인데, 이 탕평채를 내는 의도가 너희도 이 재료가 어우러져 맛있는 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로 어우러져 새로운 정치를 하라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탕평비를 세웠는데, 저 탕평비를 세운 위치가 성균관의 입구였습니다. 그래서 장차 나라를 이끌 성균관 유생들에게 저 비문을 보면서 장차 정치를 이끌 때 붕당 싸움을 하지 말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라라는 의도로 저 비를 성균관 앞에 세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초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된 이조전랑 자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였는데, 그 이조전랑 자리에 자신의 후임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시키고 3사의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축소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붕당의 근원이 되는 서원을 좀 많이 정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탕평책을 실시하였지만 영조의 탕평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완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모두 아시다시피 정조의 아버지는 사도세자입니다. 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두고 노로는 시파와 벽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사도세자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시파와 사도세자를 비판하면서 본인들을 합리화시킨 벽파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파에는 남인 세력도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정치적 나눠짐 속에서 노로는 정조를 암살하려고 자기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진짜로 붕당 정치의 폐해와 권력욕의 끝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고 할아버지 영조의 뜻을 이어받아 탕평 정치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자, 할아버지 영조와의 탕평책과 차이점이 있다면, 붕당, 즉 당마다 몇 사람을 이렇게 골고루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리가 있다면 이에 맞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당에 상관없이 임명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탕평책을 이어서 실시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붕당 정치와 탕평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마무리하는 말로 저 탕평비에 있는 비문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불비 내군자지공심 비불주 시소인지사이 남과 두루 친하되 편당짓지 않는 것은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편당만 짓고 두루 친하지 않은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생각이다. 이상입니다. TV갤럭시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20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